네, 안녕하세요. 이수백 쌤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유예를 시작했을 때 어떤 공부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학원을 다니는 방법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회계학 일부, 그리고 단권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유예 1순환을 진행함에 있어서 회계학 2부, 그리고 세법학 1, 2부를 공부를 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학 2부입니다. 회계학 2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한 가지 명언을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효과적인 학습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달려있다.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한 분이시죠. 회계학 2부, 즉 세무회계라고 불리죠. 이 부분은 세무사 시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만큼 범위가 깊고 굉장히 방대합니다.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문제도 엄청 빨리 풀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해독수에 따라서 문제를 내가 접했을 때 체감 난이도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1순환 동안에는 최소 1회독을 목표로 당일 진도부는 전에 회계학 1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일에 반드시 해결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일에 만약 그 당일 진도분을 연습서를 풀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주말까지는 반드시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깊고 방대한 그 세무회계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써야 할까요? 이 과목에서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학습법은 포스트잇 단권화입니다. 일단 이 포스트잇 단권화라는 것의 특징과 장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트잇 단권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일날 진도 나간 부분을 저녁에 연습서를 풀고 그 연습서에서 모르는 부분만 포스트잇에 적고 그 포스트잇을 한 10개 정도 채워질 때까지는 벽에 붙여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개가 채워지게 되면은 그 10개는 다시 노트로 옮기고 새로운 10개가 찰 때까지 똑같이 반복해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범위를 모든 포스트잇에 내가 모르는 부분을 옮겨서 그 노트가 단권화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예 1순환 때는 내가 모르는 문제풀이 방법만 포스트잇에 적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이론이나 개념을 단권화하는 것은 그 회계학 1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르는 부분만 적었을 때 여백을 최대한 많이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예 2순환, 3순환이 지나가면서 계속 그 사이사이에 모르는 개념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여백에다가 채워놔야 됩니다. 특히나 글씨를 크게 쓰시는 분들이라면 더 많은 여백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1순환 때 이 포스트잇 단권화 노트가 완성이 되면은 2, 3순환을 거치면서 모르는 개념을 여백에 계속 추가하고 그리고 계속 빈출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들은 별표를 친다거나 형광펜으로 빨간 펜으로 표시를 계속합니다. 만약 어떤 부분의 개념이나 논리를 완전히 잘못 알았었다. 그래서 바꾸고 싶으면은 해당 포스트잇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새로 만드는 번거로움 없이 유연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스트잇 단권화의 핵심은 핵심 개념을 적는다기보다는 문제를 풀다가 몰랐거나 틀렸거나 헷갈렸던 개념을 적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본 개념과 중요한 이론들은 강사님의 서머리나 워크북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나 연습서를 풀면서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자신이 헷갈리는 부분을 포스트잇에 적어 두었다가 시험 전까지 반복을 합니다. 시험의 트렌드가 점점 지엽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2, 3순환 가서는 좀 더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그 포스트잇 노트에 붙여놓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면 자주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출제됐을 때 그 부분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요새는 또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복 학습하면은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고 많이 풀기 때문에 사실 내 단권화 노트에는 적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사님들 서머리에도 다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도구는 앞글자 따기입니다. 회계학 1부와 달리 세무회계는 회계학과 세법학 사이에 있는 과목입니다. 암기해야 할 규정이 많으므로 앞글자 따기를 주저하지 마시고요. 앞글자는 거의 반드시 따야 되고 1순환 때부터 따시면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2순환 가서 뭐 정석적으로 공부하려고 앞글자를 안 땄다 이러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논리 전개만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에서는 시간이 실제로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앞글자 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법학 그 교수님들도 먼저 법을 외우고 그 다음에 논리를 따라가야 공부가 가능하다고 그 법학에 대한 굉장히 방대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방법을 앞글자 따기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방대함을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자면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저는 대우중 1원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외우기로는 뭐 대우중공업의 1원은 특수관계인에서 뭐 제외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뭐 유치한 거면 더 연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참고로 대우중 1원은 뭐 대표자 상여, 소득세 대납액, 우리사주조합, 주식 취득자금 대납액, 뭐 이런 식 등등 그 5가지가 있죠. 이런 걸 의미하고, 실제로는 하나하나 살펴보면 좀 뭐 어렵고 장황하지만 5글자로 그 모든 그 장황한 개념들을 다 외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딸 때의 중요한 점은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출제 빈도가 낮다고 뭐 대우중 1원 중에 뭐 1을 뭐 제외한다던가 그러면은 모의고사나 시험 도중 혹시 그 한 개 뺀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글자를 딸 때는 모든 그 구성 요소들을 포함을 해서 앞글자를 따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관 있는 단어나 이제 유치하더라도 입에 착 붙는 조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직접 만든 앞글자가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암기 도구를 사용하면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는 즉시 그 제외해야 되는 규정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계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진짜 특장점이 있습니다. 앞글자 따기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도 많이 다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까지 추천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뭐 유치해서 간혹 뭐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양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포스트잇 단권화로 돌아가서 제가 실제로 단권을 했던 부분들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무회계에서 부가가치세는 5페이지, 법인세 9페이지, 소득세 7페이지 정도였습니다. 글씨 크기에 따라서 분량은 달라질 수 있고 뭐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글씨를 작게 썼기 때문에 조금 압축을 더 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모르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헷갈리는 부분, 그리고 문제가 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불안한 부분,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기록을 해두어야지 시험장에서 불안감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은 연습서에서 심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심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도 전 다 풀었습니다. 뭐 회독수를 전체적으로 뭐 3회독, 5회독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계속 중요한 문제들은 모의고사든 뭐 기본 문제집이든 계속 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이제 자신이 적어도 시중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들 정도로 범위를 어느 정도 확장해 놓는 게 최근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